번에 정리를 하고 딱 해야 돼. 이게 들어오는 거부터라도 정리하시죠. 그니까 그거 해야 된다. 자, 문제 봅시다. 제가 보면 극한값 주어졌다. 맞지? 극한식이 주어지고 값도 주어졌네요.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되게 다행이다.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너무 쉬우니까요. 왜? 또 fx가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분자도 분명히 다항함수가 될 것이고, 지금 얘가 x제곱의 빠르기, 즉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럼 분자도 2라는 값으로 수렴하려면 x제곱의 개수를 먼저 비교했을 때 1분의 2가 나와야 우린 극한값이 2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됐지? 이 정도 이렇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래서 fx 빼기 x 세제곱이라는 것은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g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값 빼고는 얘를 쓰고,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요걸 써라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 모르겠어. fx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뭐 몇 개 있을 거죠. 몇 개 있긴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x는 알파란 곳에서 f 알파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리미트 x가 어떤 알파로 갈 때에 fx 분의 x 빼기 1, 이게 극한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는 알파라는 곳에서 얘는 0이 돼줬지 않습니까? fx 0이 돼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대체적으로 함수값은 n분의 1을 써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개 같아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gx는 수렴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극한식을 바라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가지고 있네요.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러면 이게 수렴을 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그 극한값이 수렴을 하려면 분자도 동시에 0이 돼줘야 되겠죠. 0분의 0꼴이 돼줘야 돼. 그러면 분자 리미트 x가 알파로 할 때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알파는 1밖에 안 되네? 이 의미가 뭐야? 나는 분명 fx는 0의 근이 뭔지 모르고 몇 개인지 뭔지도 몰라서 알파로 잡았어. 근데 그 알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맞지? 이건 3차 방정식이니까요. 근데 얘가 수렴하게끔 하려면 분명히 알파는 1, 하나밖에 안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fx는 0을 했을 때 그 근으로 될 수 있는 건 x는 1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우린 fx를 이 극한을 보고 세웠던 이 식을 요렇게 잠시만 바꾸겠습니다. 분명히 x는 1이란 근, 그래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더 이상 fx가 0이 되는 값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꼴로 바꿀 수가 있고, 얘가 는 0을 했을 때 x는 1 빼고 다른 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허근이 나오는 거니까. 알겠나? 더 이상 실근 생기면 안 돼. 참고로 여기서 잠시만 또 딴 길로 세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풀이에서 잠깐만 이거 관련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선생님, 실근이 얘가 만약에 x 빼기 1의 제곱, 즉 fx가 x 빼기 1의 세제곱이면 fx가 뭐가?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딱 하나인 거 아닙니까? 그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 극한식에 적용시켜 볼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의 세제곱분의 x 빼기 1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약분을 시켜주긴 하지만 얘가 약분해서 분자가 1이 됐지만 분모는 그대로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분모만 0이 되는 극한값은 무조건 발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수렴을 해야 돼요. 그래야 gx가 연속이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fx는 0의 방정식에서 x는 1 외에 그는 절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혁은 빼고는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돼. 알았지? 근데 우리 여기 처음에 사봤던 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2다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전개는 다 하지 말고 x제곱의 개수만 딱 찾아오자.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px제곱 이거밖에 없습니다. 즉 x제곱의 개수는 p 빼기 1이고 그게 2다라는 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p는 3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식이 설정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fx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여기 있는 2차식 인수에서 더 이상 실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판별식 d를 써주면 d는 9 빼기 4q가 됩니다. 근데 그게 0보다 작아 주십시오. 따라서 q다라는 것은 4분의 9보단 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아니죠. 뭐 마지막일 수도 있고 n의 최소값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n이라는 것은 여기 함수값으로 보이고 있고요. fx식을 어느 정도 정리했으니까 다시 한번 극한식을 끌고 오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즉 fx가 0이 되게 하는 0이 아닌 곳 fx가 이렇게 할까? 미안. fx가 0인 곳은 x는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gx가 연속해야 된다라는 거를 x는 1에서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x는 1로 갈 때의 요놈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q 분의 x 빼기 1 그 극한값이 함수값 자연수분의 1 n이 자연수니까요. 이렇게 같아야 된다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러면 q 플러스 4분의 1이 극한값이 될 거고 그게 함수값 n분의 1과 같아야 돼요. 아하. 그래서 n은 q 플러스 4로 대체가 되는구나. 그러면 n의 최소값 그래서 q의 범위를 여기 끌고 딱 와서 그거를 n의 범위로 바꿔줍니다. 그럼 얘는 양변에다 4를 더해준다면 q 플러스 4가 4분의 25보다는 큽니다. 요 자리가 n이 되겠죠.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6.xx보다 크려면 7이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풀이는 끝났습니다. 이제 학생이 질문한 부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 풀이 끝났어요. 자, 해보자. 뭐 이렇게 세웠고 쌤이랑 같다. 그래서 x는 1, f1은 0이다. 이렇게 잡았다. 이거부턴 뭐 상관없죠. 이렇게 잡는 건 계속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죠. 이건 위에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d가 0이면 중근을 가진다는 거고 분명히 x는 1이랑 실근 딱 하나만 존재해야 돼. 실근은 딱 하나이면서 인수 입장에서 분자랑 약분될 수 있는 인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면 안 된다는 뜻. 즉 실근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n분의 1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잡았고 뭐 여기서는 해도 되고 잘했지만 선생님대로 여기 q라는 범위를 이용해 n의 값을 n의 범위로 마무리 지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